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 21 행정사사무소의 임현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구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대인뺑소니를 야기했을 때 받게 되는 법적 불이익으로서 민사적인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문제, 그리고 벌금 등 형사처벌의 문제, 그리고 면허 취소 결격 기간과 같은 행정 제재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야기한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 이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병행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쟁점을 살펴봄에 있어서는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된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집유 기간 무면허 운전 8세 아동 치고 도주한 50대 벌금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네,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로 운전하다 아동을 치고 달아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 4단독 강희영 부장판사는 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가법 위반으로 도주치상, 그리고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50대 여성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얼핏 보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대인뺑소니의 경우에 벌금형이 나온 거에 대해서 너무 가볍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각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판단은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이 경우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의 그 정도는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인적피해 사고 야기한 대인뺑소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법리상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가한 이후에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법리적으로 또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고 오로지 벌금형 아니면 징역형 실형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벌금형이 확정이 돼버리면, 여기서 벌금형 2천만 원이 선고가 됐는데 이 형이 확정돼버리면 벌금 2천만 원만 납부하면 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버리면 실제로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선고가 벌금형이 아니고 징역 6개월 선고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징역형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그것이 확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징역형 6개월에다가 종전에 있었던 형을 합산해 가지고 복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에 있었던 형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다 그러면 여기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6개월 더하기 앞에 있었던 1년, 그것이 합산이 돼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실형으로 복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여기서는 없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는 원천적으로 선고될 수가 없는 것이고 법리상. 그래서 여기서는 벌금형이 2천만 원이 선고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형사 피고인은 2천만 원만 내면 된다는 얘기죠. A씨는 지난해 12월 창원시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량 우측 부분으로 B군, 미성년자 B군, 초등학생이네요. B군을 치고 8세를 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의 집행유예 선고를 선고받았다. 의미상 여기서는 이제 확정이 됐다는 얘기죠.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 확정이 되었고, 이 사고로 B군은 전치 2주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 상해 정도는 일반적으로 이제 판단할 때 이제 경상이고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미성년자 초등학생이고 2주의 상해.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인적 피해를 야기했는데 2주인 것이고, 이에 대해서 구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해서 도주한 이제 대인뺑소니 특가법 위반으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징역형의 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했는데, 이 무면허 운전은 애초부터 면허를 딴 적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또는 면허를 취득을 했는데 어떠한 이유로 취소 사유가 발생해서 취소가 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A씨 형사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이 지점까지는 면허가 처음부터 있었는지 또는 있은 이후에 취소가 됐는지는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그 문장의 내용으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면허 상태에서 이제 뺑소니를 했고,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나서 이제 벌금이 2천만 원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것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또다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실형 선고 또는 이제 벌금형만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운전면허가 이제 취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A씨 형사 피고인은 지난 2월에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적으로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형 선고를 받았고, 이와 별개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겁니다. 면허를 취득하고 있었는데 면허 취소가 돼서 무면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무면허 운전 중에 이 교통사고 8세 B군을 충격하고 뺑소니한 이 시점에서는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었고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면허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면허 뺑소니가 되는 겁니다. 무면허 뺑소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강 부장판사는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돼 확정될 경우에 집행유예가 실효돼 유예된 형까지 복역해야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해 벌금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이제 하나하나 좀 정리하자면, 형사처벌은 이제 벌금형 2천만 원인데, 근데 이 사안은 지금 무면허 뺑소니인데, 이 사안은 무면허 운전 뺑소니인데, 이 무면허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음주운전,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 0.030 이상부터 면허 음주운전에 해당이 하고, 0.030 이상 0.080% 미만, 이 음주운전 중에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에 해당하는 그러한 음주운전보다 무면허 운전이 경우가 그 법정형이 가볍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 뺑소니는 음주운전 뺑소니보다 통상적으로 가볍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이제 나눠서 보면, 뺑소니 경우에 합의가 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최상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합의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사적인 손해배상 그리고 이제 형사처벌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형사합의까지 하는 것이 더욱더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문제가 있고, 이와 더불어서 형사합의까지 하면 더 좋겠다라는 것이고, 형사처벌은 지금 벌금형 2천만 원인데 무면허 뺑소니는 음주운전 뺑소니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그 형이 가볍다. 왜냐하면 뺑소니는 똑같지만 무면허 운전이 음주운전보다는 상대적으로 형이 가볍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뺑소니만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벌금형 5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입니다. 많으면 1000만 원. 합의가 됐다는 전제 하에서 500만 원 정도가 500에서 700만 원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특가법 위반으로 뺑소니를 했다 그러면 500에서 700만 원이 일반적, 많이 나오면 1000만 원 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주운전 중에 뺑소니를 야기했다 그러면 음주운전의 수치가 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는 있지만 그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 1000만 원에서 뭐 1500만 원 벌금형, 그리고 이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형이 가볍다라는 얘기죠. 이 무면허 운전 뺑소니가 그러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중에 인적피해 사고를 야기한 대인 뺑소니의 경우에도 벌금형이 나올 수가 있는데 무면허 운전 중에 뺑소니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욱더 벌금형이 가능한 사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원인이 된 그 혐의가 음주운전입니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도 도로교통법 위반, 똑같은 도로교통법 위반이지만 동종의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범죄인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면 그야말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는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이 아닌 무면허 운전 중에 뺑소니를 했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중에 뺑소니를 했다고 해서 실형 선고가 되면서 앞전에 있었던 형까지 합산해서 복역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 처벌의 문제는 여기서는 이제 벌금형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행정적인 제재는 운전면허가 취소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초부터 운전면허가 현재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진 않고 다만 면허 취득 결격 기간,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제한 기간이라고 하는 행정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무면허 운전 중에 인적피해 사고 야기한 후 도주한 대인 뺑소니 경우이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 뺑소니 경우에는 음주운전 중에 뺑소니를 한 경우와 더불어서 동일하게 5년 결격입니다. 면허 취득 결격 기간 5년.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그 날로부터 이 B군을 치고 도주한 그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다음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이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제한기간,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은 행정법적으로 행정처분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면허 취득 결격 기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함으로써 다툴 수가 없고, 설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성이 인정이 되지 않아서 본안 판단을 해서 기각 재결이나 기각 판결이 아닌 처분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재결 또는 각하 판결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면허 취득 결격 기간에 대해서는 구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것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구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특가법 위반을 한 대인 뺑소니의 경우에도 하물며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는데 종종 네이버 이런 데서 질문이 징역형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잠깐 실수로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로 단속이 되었다. 그런 질문에 있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그 기간
때문에 구속이 되고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것이다. 이런 답변들이 종종 달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 언론 보도 사례로만 보더라도 그에 부합하지 않는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제가 종전부터 일관되게 답변을 해온 내용은 무엇이냐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일단 형사처벌은 125cc 이하의 경우에 오토바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 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125cc 이하의 원동기 오토바이, 이 오토바이를 운전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0만 원의 벌금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원동기 장치가 아닌 이종 소형이나 자동차 면허를 가지고 그러니까 300cc라든가 이런 오토바이 또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이 됐다. 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0에서 150만 원의 벌금형이 예상되고 또 더 나아가서 더 많이 최대한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3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됩니다. 설사 이것이 그 전에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약식으로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공판으로 설사 간다고 하더라도 공판 절차를 거쳐서 재판을 거쳐서 받는 형은 대부분 실형이 아니고 300만 원, 100에서 150만 원. 공판으로 갔다고 해서 벌금형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판 절차를 거쳐서 100에서 150, 많이 나오면 300만 원의 벌금형이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단순 무면허가 아니라 무면허하고 뺑소니를 했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한 사안의 경우에 통상 일반적으로 자동차 그리고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운전했을 때에도 100에서 150만 원의 벌금형 또는 300만 원까지 벌금형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뺑소니를 했을 때 받게 되는 법적 불이익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문제 이와 더불어서 형사합의까지 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형사처벌의 문제 여기서 이제 벌금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행정제재로서는 여기는 무면허 상태였기 때문에 면허 취소를 시킬 만한 운전면허 자체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라고 하는 행정처분은 존재하지 않지만 무면허 뺑소니를 원인으로 한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5년 존재한다. 그래서 5년 후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